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실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말이죠, 중지되는 걸 기다리면 될 텐데 지금 아예 그냥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재판이 중지된다면서 왜 재판이 중지되는 법을 만듭니까? 그거는 스스로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강민구 판사가, 전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죠.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법원장까지 하신 분이고, 법원 도서관장까지 한 아주 그야말로 법원의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저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선거 이전에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당선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해당 재판 절차가 헌법 제84조의 재직 중 형사소치 금지에 따라 중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다는 겁니다. 헌법 제84조의 취지와 대통령의 지위, 권한, 그리고 선거 절차상 국민의 선택권과의 관계에서 헌법적 조화를 꾀하는 중요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관련 헌법 규정은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애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치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68조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이 거리되는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제84조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소추의 의미다. 소추. 일반적으로 형사소추란 공소의 제기, 즉 기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계속되는 것은 소추가 아니라 재판의 심리 및 판단에 해당하며, 이를 제84조가 금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84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지위는 공적 직무 수행의 안정에 관한 것이며, 기소 이전의 단계에서 정치적 목적의 형사소추로부터 대통령의 권위와 직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미 기소된 사건은 그 자체로 정치적 오남용의 우려가 줄어들며, 이미 기소됐으니까 재판이 계속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미 기소된 거는 그러니까 그거 재판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84조의 입법 취지 한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권위와 국정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적 방어막이지만, 그것이 기소된 사건마저 무조건 중단시켜야 한다는 면책 특권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형사재판의 지연은 공공의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범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심리가 중단될 경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집적성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헌법 제68조 제1항이 요구하는 보통, 평등, 집적선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전 기소된 사건은 계속 심리가 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절차와 공소 유지의 독립성,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효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공소시효 완성, 공소권 소멸 또는 면책특권에 의한 종료 사유가 아니고서는 이미 제기된 공소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서 존속하며 법원은 이를 판단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 또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기소된 사건과 기소 후 사건을 동일하게 면책하는 것은 형벌권의 본질에 반하며 국민의 평등권과 사법정의에 반하는 특권 해석이다. 외국 입법례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면책은 기소 전 단계의 소추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해되며, 이미 기소된 사건이나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면책이 없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대통령의 면책을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하며 제2전의 범죄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한국헌법 제84조가 이를 무제한적으로 면책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다. 국민주권주의와 선거의 정당성 확보라는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재판을 취임과 동시에 중단시키는 해석은 결국 헌법상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국민은 공직 후보자의 법적 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이런 선거 직전 기소된 범죄 혐의가 공론장에서 충분히 검증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당선된 자가 선거 이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의 재직 중 소추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며, 법원은 재판을 종결하고 유무죄를 판단할 헌법적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이전에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중단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항은 재직 중 소추의 제한이지 이미 이루어진 소추에 따른 재판의 자동 중단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여 형사재판을 전면 정지시킨다면 법치주의와 국민의 평등권, 사법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대통령 당선인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며 그 판단은 독립된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법치적 관점에서의 합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지금 강민구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이 중지될 수 없다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연히 헌법이 의해서 84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재판을 잡지 마라라고 법원을 갖다가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그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재명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법이죠. 이재명 재판중지법이죠. 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아예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걸 없애가지고 법을 없애가지고 이재명을 면소 판결 받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진짜 강한 그런 어떤 무도한 그런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강민구 부장판사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재판 중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또 하나의 지금 글을 쓴 게 있는데요. 빠른 판결에 분노하는 교회한 세상이다. 세상에 재판을 갖다가 신속하게 했다고 분노를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법치를 둘러싼 현실은 실로 개탄스럽다. 대법원이 상고심을 통상의 633 원칙에 따라 빠르게 판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 취지의 상고 기각이었다면 침묵했을 자들이 그러니까 무죄했으면 침묵했을 자들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자 마치 천지가 무너진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너무 빠르다. 기록을 어떻게 다 읽었냐. 선언하부체를 무시했다는 등 황당무계한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이 궤변의 주제가 다름 아닌 법조인이라는 점이다. 스스로 법률가를 사찰하며 법치의 기둥을 지탱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사실상 대법원의 정상적인 절차적 결정에 대해 정치적 불복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에게는 판결이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게 유리하냐 누가 유리한가가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작태는 법을 권력의 수단으로 여기는 저급한 정치선동과 다를 바 없다. 사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수장을 쫓아내려는 발상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 파기 행위다. 그들이 말하는 너무 빠르다는 주장은 전혀 새롭지 않다. 과거 수많은 정책 사건에서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나 재판 속대 트집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전원합의체가 집중 검토와 이의 내부 논의를 거쳤고 선고 시점까지 모든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었다. 형사조 재판연구관이 10명 이상 투입되기도 했다. 기록 검토는 상고심 담당 주심과 연구관들이 최선을 다해 검토한 것이며 갑작스레 번개처럼 선고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기록을 못 봤다는 말 자체가 대법관들의 능력과 진실성을 모욕하는 것이다. 더구나 2심 판결문 그 자체로 논리가 모순되는 기교사법의 극치를 문장으로 보여준 사안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들고 사법부를 공격하며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제도권 정치의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초선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전제를 뒤흔드는 반민주적 망동이다. 이 또한 여론 역풍을 의식해 이른바 간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로 재상고로 대응할 일이지 사법부 수장을 쫓아낼 일이 아니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사들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며 이런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자해다. 무죄했다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자들이 유죄이기에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겁박한다면 이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다.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반란이자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법조인의 탈을 쓰고 대법원 판결을 깎아내리는 자들은 더 이상 법의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법을 흉내내는 정치 선동꾼이며 법치의 적일 뿐이다. 황당한 주장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판결의 내용은 평가받아야지. 판결은 내용으로 평가받아야지 정치적 후폭풍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어떤 권력도 법에 설 수 없다.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이제는 외쳐야 할 때다. 법을 무기로 삼는 자들아 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법을 무기로 삼는 자들아 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엄청나게 정말 이재명이 들으면 묘골이 송연한 말이죠. 법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죠? 자, 강민구 부장판사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좋은 글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법부를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세력과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 분노에 찬 합리적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강실투입니다.